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이대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지선이 끝나는 즉시 탄핵 소추를 할 것이고 헌재가 자신을 판결하는 것은 못 견딜 테니 자진 사퇴를 할 것입니다. 그 뒤 가장 대법원장에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이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들을 믿고 싶지 않지만 이분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이 충분하다 봅니다.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내렸다. 그러니까 어떤 정파가 네. 뒤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 통수권자가 네.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랬다면 비상계엄 해제 못합니다.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그 임무 수행을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역사가 그 군인에게 군인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걸 자각시킨 겁니다. 그게 저는 민주주의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1979년 80년에 군인은 불의한 명령인 줄 뻔히 알면서 네.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시민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정파로 접근한다면 탄핵소추 가결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국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에 가담해서 탄핵소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역시 민주주의 힘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파가 흔들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뿌리내렸다. 이제는 그걸 한 단계 더 고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향이 뭐? 그게 공론의 장입니다. 공론의 장. 공론의 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입법 절차의 다수결을 강조하면 그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론은 끝났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모습은 거리가 멉니다. 민주주의 맞지만 완전한 민주주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저는 세계에서 네.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대통령 탄핵을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이 예. 했어요. 그런데 폭동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 대통령을 파면하고 폭동이 없고 그게 두 번 한 나라예요. 예. 유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런 예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해냈잖아요. 네. 그건 민주주의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헌법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소평가하는데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했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요. 네. 두 번째, 탄핵을 해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더 놀랍니다. 큰 논란 없이 지금 예.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지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다만 공론의 장을 좀 더 열자 이겁니다. 네. 너무 좀 목소리 큰 사람 네. 또 숫자가 많은 쪽이 공론의 장을 억압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네. 다만 시행을 어떻게 좀 부작용 없이 할 것인지 네. 여기로 논의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현재 사법부의 신뢰도가 되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법부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내부에 있죠. 2차적으로 외부에 있다. 외부는 뭘 말하냐면요. 정치의 사법화가 한 원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를 사법부에 다 가져오면요. 네. 그게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결론을 내도요. 그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2차적인 원인은 있지만 1차적으로야 당연히 내부의 문제죠. 저는 국민들로부터 예.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투명한 부족에도 있다. 예를 들면 유럽, 미국에서 하는 참심제, 배심제 예.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해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은 재판 과정을 참심제를 통해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거죠. 미국은 심지어 주요 결정을 배심원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냐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판결문도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사람이 불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도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더더욱 불신이
증폭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제도적으로 참심제, 배심제까지 같이 한번 개헌 과제로 넣어서 의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배심제가 지금 권고적 효력을 갖고 예, 예. 있잖아요. 문참에- 근데 미국 같으면은 기속적인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위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유죄 무죄는 국군 사법권 아니에요.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국민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배심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뒷받침을 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좋겠다. 1년 취임 1년 정도 돼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문영배 전 재판관이라면 국진과 언론이 난리를 칠 것 같으니 차후에 대법원장으로 뵙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대법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보고 드렸습니다. 이 카드의 가장 천재적인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야 할 헌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명분을 내세웠는데 대법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권층이라 서울을 벗어나기 싫다는 유치한 앙탈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대법원은 난리치고 있지만 그 원흉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도 역풍이 없는 이유는 극우 판사 조희대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부의 개혁 의지 실종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사, 행정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내란 사태로 실증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들끓는데도 일선 판사들조차 침묵하는 데는 조희대가 틀어진 법관 인사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행정이 사법부 내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성과 사과 없는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위해선 제도 개선을 통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